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두 근의 합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이 됩니다. 얘는 a분의 c와 똑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우리 이것도 역시 근의 공식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x는 2a분의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쓸 거냐 하면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 d와 같기 때문에 그냥 d 요렇게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이것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알파를 뭐라고 둘 거냐 하면 요건 마이너스 b 그 다음 플러스의 루트 d라고 두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베타는 나머지 한 근이 돼야 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다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그럼 이미 분모가 통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a분의 통분해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에다가 누굴 더합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를 더해주는 거죠. 이거 뭐 더한 다음에 뭐 이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써주면 그냥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됩니다. 자, 따라서 요렇게 없어지면서 남는 건 뭐가 남냐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2하고 약분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알파 베타, 즉 알파 곱하기 베타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 한 번에 갑니다. 얘는 분모는 4a 제곱이 되겠죠. 2a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한 번에 갈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고요. 여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입니다. 그러면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빼기이기 때문에 요거 합차 공식 됩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b 전체 제곱 빼기 루트 d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a 제곱 분의 누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b 전체 제곱해봤자 b제곱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제곱하면 그냥 d가 되는데 d가 누구냐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따라서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4a 제곱 분의 누가 됩니까? 요거는 b제곱 빼기 b제곱은 없어지고 4ac만 남는데 자 4하고 4 약분되고요. a하고 여기 a 하나 약분됩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a분의 c가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요. 우리 문제 풀면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꾸 외우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냥 a분의 c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알파와 베타가 전부 허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d가 0보다 작으니까 루트 d는 전부 허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뭐가 되냐 하면 복소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와 b는 모두 실수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계수가 실수인 경우만 다룬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얘는 복소수가 되고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서로 켤레 복소수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하면 알파는 베타의 켤레 복소수가 되고 베타는입니다. 요건 알파의 켤레 복소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결국 알파 플러스 알파 바와 똑같은데 그죠? 얘는 뭐가 되죠? 요거 실수된다라는 거 이미 켤레 복소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또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알파 바인데 이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켤레 복소수에서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뭐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켤레복소수의 관계인 것만 파악이 되면 두 개 더한 거, 두 개 곱한 거 모두 실수라는 건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두 실근의 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걸 의미하죠. 그러면 큰 수와 작은 수라는 거, 대소관계가 비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소관계가 비교 가능한 것은 어디에서만? 바로 실수에서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가 아니라 두 실근의 차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이 실수일 때만 두 실근의 차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똑같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주면 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절대값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바로 루트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제곱의 루트는 누구랑 똑같다? 절대값과 똑같다. 이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방금 전에 배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똑같고요. 알파 베타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a분의 c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의 전체의 제곱 빼기 4배의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통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누가 되냐 하면 a의 제곱분의 그냥 b제곱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는 a분의 4c가 되는 거니까 이거 통분해주면 a제곱분의 누가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루트가 붙었죠? 그러면 요 a제곱이 요건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포함이 된 거죠. 따라서 얘는 양수기 때문에 요 루트 하나가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루트의 a제곱 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요거 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거 제곱의 루트니까 또다시 절대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근을 가질 때에는 두 근의 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두 근의 차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요 과정을 거쳐서 그냥 구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얘네가 숫자로 주어지게 되면 계산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용량이 되시면 요거까지 외우고 계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연관된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20번입니다.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알파분의 1 플러스 2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와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 하면, 자,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4라서 요거 그냥 4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a는 1이고요. c도 1이네요. 그래서 요거 1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끝났죠. 얘는 2분의 1로 묶어내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만 남는데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자, 알파 베타는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2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이 문제의 정답은 2입니다. 유제 20-1번입니다. x제곱 빼기 3x 빼기 1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이것도요, 요거 다 전개하면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요 값을 계산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전개하는 과정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이게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대신에 알파나 베타를 대입해도 이 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알파의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1이 이퀄 0이란 얘기고요. 당연히 베타의 제곱 빼기 3베타 빼기 1도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파의 제곱 빼기 3알파가 1이고 베타의 제곱 빼기 3베타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 하면 알파의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베타의 제곱 빼기 3베타 빼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부분이 얼마예요? 요게 1이에요. 요것도 얼마죠? 요것도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2-알파가 되고요. 얘는 똑같이 2-베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일단 간단하게 요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요 값을 구하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바꾸는 거 요거 센스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4 빼기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값만 알면 이 전체 시계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A가 얼마입니까? 지금 요 앞에 1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의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요거 3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그럼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요거 마이너스 1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시계값 계산해 주시면 그냥 여기다 쓸까요? 4, 그 다음 요게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에서 7을 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3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요거 알파 제곱 빼기 3알파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식을 요렇게 바꿔주면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요게 팁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유제 20-2번 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5가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타의 제곱도 당연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을 바꿔 적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 하면 베타의 제곱 대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2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거 분해 그 다음에 요 위에는 그냥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분모를 전개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 알파에 마이너스 2 베타니까 마이너스 2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분해. 그 다음에 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3배의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주고 플러스 5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구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요거 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1인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a분의 c입니다. 요거 5 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 값을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이거 분해.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해봤자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15니까 플러스 15가 되고 플러스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19가 되는 거고요. 이거 분해. 요 위에는 그냥 19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요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이렇게 바꿔서 요 분모를 간단하게 정리해 준 다음에 전개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대표 유형 21번 볼까요? 방정식 예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9를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죠. 그래서 k 플러스 3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너무 쉽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를 빼주는 거랑 똑같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k의 제곱에서 2배의 k 플러스 3을 빼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9가 된대요. 자, 따라서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이퀄 0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우리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k 마이너스 5 그 다음 k 플러스 3 이퀄 0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k는 5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3이다. 그쵸? 그러면 k가 두 개가 나오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답일까 싶지만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얘의 두 실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칠하면 되겠네요. 실근입니다. 실근. 그렇죠? 그럼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에 판별식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4k 마이너스 1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5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다 5를 대입하면 25 빼기 20 빼기 12이기 때문에 이거 0보다 작아져요. 즉 k가 5일 때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대입하면 9 플러스 12 마이너스 12라서 이거 0보다 커집니다. 그죠? 따라서 실근을 갖게 만드는 k 값은 5는 안 되고 마이너스 3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실수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k 값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까지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해서 이 두 개의 값 중에 5는 안 되고 마이너스 3만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유제 21-1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k-1의 x 플러스 k 플러스 2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시계값이 0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됩니까? k-1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냐 하면 k 플러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식을 그냥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되고요. 플러스 얘는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 빼기 3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은요. 이렇게 묶어볼까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알파 베타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와 같으니까 자, 그냥 얘부터 써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 아까 빼기 2알파 베타와 얘가 만나면 빼기 5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k로 표현을 해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k-1이니까 k-1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2니까 얘에다가 k-1을 곱한 게 됩니다. 그 다음 5배의 k 플러스 2를 빼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전개해 볼게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되고요.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k니까 플러스 k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2배 k제곱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k, 그 다음 플러스 k면 마이너스 k죠. 거기에서 또 5k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6k 됩니다. 그럼 요거 다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인데 요거까지 해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 이퀄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를 찾아낸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수 k니까 얘가 실근을 갖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려면 자, 요건 이제 4분의 d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반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2가 되어서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예. 자, 그렇다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건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니까요. 그러면 모든 근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 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되는 거고,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a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요거 얼마 돼요? 3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제 21-2번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절대값 예 이퀄 2가 서로 다른 네 근을 갖고 모든 근의 곱이 21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요. 절대값이 2가 된다라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4가 얼마? 플러스나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을 붙였을 때 2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볼 겁니다. 얘가 2가 되는 경우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요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 경우를 보신다면 요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6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경우를 보신다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2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4개의 근을 갖는데요. 그럼 서로 다른 4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2개의 근이 나오고 이쪽에서 2개의 근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근의 곱이 2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 근이다 그랬지 여기서 뭐 실근이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면 무조건 근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서로 다른 네 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근데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여기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되냐 하면 a분의 c 즉 k-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냐 하면 k-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네 근의 곱이라는 것은 결국 요 두 근의 곱과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곱을 서로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k-6, k-2 요게 바로 이 방정식의 네 근의 곱이 되고요. 요게 2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8k 플러스 12 마이너스 21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정리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9 이퀄 0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죠? k 마이너스 9 그 다음 k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얼마거나 9든가 또는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요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문제의 정답은 9입니다. 대표유형 22번입니다.
2차 방정식 fx 이퀄 0의 두 근의 합이 8일 때 2차 방정식 f의 3x 빼기 2 이퀄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이 fx 이퀄 0의 두 근 요거를 알파와 베타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2차 방정식 f의 3x 빼기 2 이퀄 0 얘의 두 근의 합이에요. 자, 근데 이걸 구하려면요, 일단 얘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의 알파도 0이 되고 f의 베타도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f라는 함수에서 요 3x 빼기 2라는 요 값이 얼마면 알파면 이것도 0이 되는 거고요. 또는 3x 빼기 2가 얼마여도 베타여도 이 값이 0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x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x는 뭐가 되냐 하면 한 번에 갑니다. 3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또는 여기서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3분의 알파 플러스 2와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요걸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 하면 요 안에 3x 빼기 2 값이 알파가 되면서 f의 알파는 0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x값이 요 등식을 성립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3분의 알파 플러스 2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요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얘와 얘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3분의는 통분돼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3분의 12가 되어서 요거 4라는 거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에서는요, 요겁니다. 요거. 뭐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냐 하면 이 3x 빼기 2가 알파가 되어야만 이퀄 0이 된다. 왜냐하면 요 f의 알파가 0이기 때문에 그 다음 3x 빼기 2가 베타가 되어야만 요거 이퀄 0 된다. 왜냐하면 f의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입니다. 유제 22-1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fx 이퀄 0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은 8이고 두 근의 곱은 6일 때 방정식 f의 3x 빼기 4 이퀄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 f의 알파도 0 되는 거 알고 있고 f의 베타도 0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이퀄 0이 되게 만들려면 결국 3x 빼기 4가 얼마든가 알파든가 또는 3x 빼기 4가 얼마여야 돼요? 베타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x값을 구해주면 요건 3분의 알파 플러스 4가 되든가 또는 여기서 x값을 구해주면 3분의 베타 플러스 4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3분의 알파 플러스 4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갑니다. 얘하고 얘를 곱하면 9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요거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9분의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는 6이죠. 플러스 4 곱하기 8 해서 32 됩니다. 그 다음 1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더하면 32에 16 더하면 48이죠. 48에 6을 더하니까 54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3x 빼기 4가 알파가 돼야 된다는 것 3x 빼기 4가 베타가 돼야 된다는 것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유제 22-2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f의 3x 플러스 1 이퀄 0에 두 근의 합이 4일 때 2차 방정식 f의 x 빼기 2 이퀄 0에 두 근의 합은 얼마냐 요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요건 조금 또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자, 얘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다라는 게 주어진 거죠. 근데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f의 3알파 플러스 1이 이퀄 0 된다라는 거고요. f의 3베타 플러스 1 이퀄 0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이라는 것은 요 x 대신에 대입했을 때 등식을 성립시키는 x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x 대신에 알파와 베타를 대입했을 때 요 등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바로 2차 방정식 f의 x 빼기 2 이퀄 0의 두 근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 빼기 2가 이제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3알파 플러스 1이 되면 됩니다. 자, 또는 x 빼기 2가 누가 돼도 되죠? 3베타 플러스 1이 돼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x를 구해주시면 얘는 3알파 플러스 3이거나 또는 여기서 x 구해주시면 3베타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값들이 결국 누구의 방정식 fx 빼기 2 이퀄 0의 두 근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 자 3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6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인 거 알려줬으니까 얘는 12 플러스 6 해서 요거 18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결국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로부터 f의 3알파 플러스 1, f의 3베타 플러스 1이 모두 0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느 부분이다? 그래서 x-2가 3알파 플러스 1이 되거나 x-2가 3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걸 찾아야만 그런 x 값들이 바로 f의 x-2 이퀄 0의 두 근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대표 유형 23번입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다음 중 2차 방정식 얘의 근의 형태로 옳은 것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자, 여기 보면 뭐 중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느냐 뭐 이런 거니까 일단은 판별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a이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d를 보면 되고요. 그럼 요건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 됩니다. a 빼기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인데요. 자, a와 b는 모두 양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양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 a가 b보다 크니까 a 마이너스 b도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거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번 예선 탈락이죠. 그 다음 5번도 예선 탈락입니다. 자, 그런데 2번, 3번, 4번을 봤더니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양의 근이냐, 양수이냐, 혹은 음근, 음수이냐, 혹은 양근 하나와 음근 하나를 갖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까지 파악을 하려면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뭐 이제 뭐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런 거 안 해볼 겁니다. 바로 그냥 갈 거예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뭐가 되냐 하면 b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인데 알파 베타는요 b제곱인데 b가 지금 0보다 크죠? 그럼 제곱해도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양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와 베타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양수거나 또는 둘 다 음수다라는 걸 뜻하게 되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개를 더했더니 음수가 됐어요. 그럼 어떤 경우냐? 이게 둘 다 음수인 경우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더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얘는 서로 다른 두 음수인 근을 갖는구나, 음의 실근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유제 23-1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ax 빼기 2 이퀄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먼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것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므로 이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구나. 즉 하나는 양의 실수를 근으로 갖고요. 다른 하나는 음의 실수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기억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기억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하려면요.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부호가 서로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럴 때에만 요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2 더하기 3 둘 다 양수일 때 요 절대값과 절대값 2와 절대값 3 이거 더하면 이쪽도 5 이쪽도 5 그래서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알파 베타가 모두 다 음수가 되면 돼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절대값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절대값 마이너스 2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5가 되고 우변도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이 성립하려면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알파 베타 곱한 게 음수니까 부호가 서로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와 3을 보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더하기 3의 절대값과 같냐? 자, 이쪽은 1이지만 이쪽은 2 더하기 3에서 5가 되기 때문에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기억은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니은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누굴 빼는 거죠? 2배 알파 베타를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니까 요거 제곱하면 4a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요거 플러스 4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a가 실수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4a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거기다 4를 더하면 얘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는데 자, 요 관계에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베타는 뭐가 되냐? 알파를 볼까요? 알파는 뭐가 되냐 하면 베타분의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알파 베타 둘 다 0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베타로 나눠줘도 관계없어요. 그죠? 그런데 알파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베타분의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가 음수니까 그렇다면 베타가 음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요 부등식의 양변에 베타를 곱할 겁니다. 근데 베타가 음수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따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베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베타가 0보다 작으니까 베타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큰 범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디귿은 베타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다라고 했으므로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제 23-2번입니다. 2차 방정식 얘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11이다. 자, 양수 a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전개를 해주시면 알파 플러스 2배의 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 2배의 요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인데요. 두 근의 곱이 4기 때문에 이 두 근은 부호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땐 음수인데 곱했을 땐 양수라는 것은 알파도 0보다 작고 베타도 0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요 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곱해질 때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보내요.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함정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배에 알파 베타가 4니까 여기가 루트 4가 되면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되면 a라는 것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1과 같아지고요. 따라서 요거 7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 이퀄 0이 되는데 얘가 실근을 갖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실근을 갖는지 판별식을 보시면 49 빼기 16 해서 이거 0보다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을 갖죠? 결국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음의 두 실근을 갖게 되고요. 그때 A값은 7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7입니다. 대표 유형 2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의 차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두 근의 차입니다. 이 차라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고요. 그건 실수에서만 생각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얘는 일단 실근을 갖는구나 라는 걸 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편의상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근의 차는요, 결국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와 똑같죠. 그럼 얘는 루트에 누가 되는 겁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루트에 누가 되는 거냐 하면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가요? 4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얼마여야 되냐 하면 바로 4와 똑같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양변을 제곱해 준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는 얼마? 16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값들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m 플러스 3이니까 m 플러스 3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빼기 4배 알파 베타니까 자, 한 번에 갑니다. 4m 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22 이퀄 1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개해 볼까요?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빼줘서 16 되는 거니까 자, 한 번에 갑니다. 마이너스 3m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m 그 다음에 요거 9에다가 20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9인데 16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 1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13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3m 제곱 마이너스 18m 마이너스 13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자, 이걸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실근을 갖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판별식 4분의 d를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반의 제곱이니까 8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인데 플러스 39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두 실수의 합은 그냥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과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군의 합을 구해주시면 얼마? 3분의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건 3분의 18이니까 이거 6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요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만 두 군의 차를 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가 실근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판별식을 봐야 될 텐데, 자, 판별식 D는요, 결국은 m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m 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20 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네요. 그죠? m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m 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20이 이퀄 16이래요. 그쵸?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완벽히 끝난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6입니다. 유제 24-1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한 근을 알파라고 둔다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알파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란 뜻이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알파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는 거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을 구해보시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의 a제곱 빼기 2a 마이너스 3과 같은데 이거 두 개 더해봤자 0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또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얘는 a 마이너스 1과 같은데 알파가 0은 아니죠. 게다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0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값은 뭐냐? 자, 첫 번째 조건에서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 이퀄 0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 빼기 3,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a는 얼마던가 3이던가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두 개의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a가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a가 3은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자,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실근을 갖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꼴 0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1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 이퀄 2가 되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실근을 갖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제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제 24-2번입니다.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의 b가 4대 3일 때 모든 실수 k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네요. 자, 이 b가 4대 3이니까 한 근을 4알파라고 두면요, 나머지 한 근을 3알파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7알파가 되겠죠? 걔는 k 플러스 1과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2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얘는 뭐가 되냐 하면 그냥 k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파가 누가 되는 겁니까? 요게 7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49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얘가 누구랑 똑같냐 하면 k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12배 한 번에 갑니다. k제곱 플러스 24k 플러스 12는 49k와 같다. 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넘어가면 12k의 제곱,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25k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12 이퀄
0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3 곱하기 4 되고요. 이쪽은 4 곱하기 3이 되고 둘 다 마이너스 붙으면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9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6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5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k 빼기 4 곱하기 그 다음 4k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결국 k는 뭐가 되냐 하면 3분의 4든가 또는 k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요. 모든 실수 k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둘 다 실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4분의 3 이퀄 1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만 구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구하고 이 밑에 인수분해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k값 둘의 곱은 12분의 12, 즉 1과 같다라는 걸 바로 구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k가 실수여야 되니까 요거 실근을 갖는지 본다면 요거는 25 전체의 제곱, 그러니까 25 전체의 제곱 빼기 4배의 1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625에서 4 곱하기 144가 되는 건데 요거 44 요거 해봤자 요게 600을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져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판별식 보시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1인 걸 구해낼 수도 있는데 요 판별식 보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이 1이라는 걸 또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근데 이번에는 이 k값이 이런 3분의 4나 4분의 3을 가질 때 얘가 실근을 갖는 거 확인 안 합니까? 그러는데 자, 여기 얘가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두 근의 비가 4대 3이다 라고만 했기 때문에 굳이 얘가 실근을 갖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두 근의 곱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입니다.